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와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HLB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 장중이긴 한데 오늘도 이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요일에 이 7%대 상승이 나왔던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인데,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10월 중순에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가 싶다가 다시 여지없이 이제 무너졌었죠. 자, 그래서 이때야 물론 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이슈가 있었고, 이 11월 초에도 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약재들을 다 반영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금 주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정말 이 수급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느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 대부분의 이 자금들이 이 메타버스와 이 NFT 이 테마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런 테마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로 다시 이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반드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대금만 보셔도 이제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HLB는 거래대금이 116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잠깐 말씀드리면, 게임주 중에서도 이 위메이드가 지금 3,700억이 넘게 지금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말할 것도 없고, 뭐 덱스터도 지금 1,100억 넘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고, 이 위직 스튜디오까지 800억이 넘게 지금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테마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몇 달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몇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반드시 잘 버티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차트 설명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마저 넥스트 사이언스랑 같이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다음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코로나 백신 2종이 올해 이 긴급 승인이 될 전망이다, 이제 이렇게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벌써 이 9월 초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냥 추측성, 정말 이 오피셜이 아닌 내용들은 아무리 나와도 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질 않는다,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뭐 내용을 봐도 뻔하게 우리의 이 나노코박스와 이 ARCT154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력하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베트남에서 총 코비바까지 3종밖에 되질 않죠, 거의.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나오는 얘기가, 이 ARCT154는 이제 최근에 임상 3A 이상 이 접종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 다음으로 이 백신들이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정말 이 오늘은 분석을 해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언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HLB 그룹이 이제 여러 기업들을 합병을 했었죠. M&A를 했었고, 이 효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암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도 물론 이 최근에 8월 달에 주가 급등을 이뤘던 가장 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HLB를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들, 이 HLB 그룹주를 왜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상기시켜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흑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이게 이제 HLB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거의 대부분 주주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HLB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재무를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HLB가 2016년부터 작년 2020년도까지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년 이 적자 폭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이었다고 하면 정말 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이런 안 좋은 이 적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 적자폭을 늘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재무에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산 총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하면 이 기업 자체, 이 그룹주 자체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들 우리가 재무 분석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산뿐만 아니라 이 자본도 보시면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 이전에 불과 한 5년 전에 이 HLB와 지금의 HLB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HLB가 만약에 이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갖고 있는 유일한 리스크인 이 재무 불안전성까지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이 수급이 얼마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합병 효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10월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에 이 FA를 이 진양곤 회장이 인수를 결정을 했었죠. 자, 인수를 하면서 이 100% 자회사로 합병을 했던 건데, 이 이유가 뭐였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FA는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매출액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2019년에 이 87억을 기록했던 이 기업이 불과 1년 만에 2020년도에 619억으로 이제 매출액이 확대가 됐었고, 영업이익도 5억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에 151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2020년도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올해 2021년도를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전망치가 이 1200억을 기록할 거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대로 만약에 영업이익이 나와준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300억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HLB의 2020년도 이 적자가 마이너스 613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 FA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을 내준다고 하면 거의 이 적자폭의 절반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양곤 회장의 이 합병 결정이 굉장히 탁월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FA의 실적은 이 HLB 그룹에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 2022년 이제 1분기부터 이 HLB의 이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즉 이 재무 건전성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 HLB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리보세라닙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항서제약에서 HLB 측에 이 로열티를 이제 올해부터 HLB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100억 정도 로열티가 꽂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HLB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니라 바로 이 항암제 아필리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아필리아가 이제 HLB의 100% 자회사 이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서 이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는 이 항암제인데, 이게 어떤 항암제냐? 지금 현재 이 3세대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 약이 아필리아인데, 이 3세대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 진보가 된 정말 이 1세대와 2세대를 뛰어넘는 이 새로운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필리의 시장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이 2세대 항암제가 있었죠. 이 아브락산이라는 이 항암제가 있었는데, 이 치료제가 2018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1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2세대보다 뛰어난 3세대는 이 10억 달러 이상의 이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충분히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아필리아가 기존의 2세대보다 이 편의성과 그 다음에 이 각종 부작용을 이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이 추가적인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이 매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노코박스 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원래 이 HLB의
투자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이 리보세라nik과 그 다음에 이 차세대 아필리아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이 내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HLB부터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1월에 급등할 이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1월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9, 10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에는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드린다는 얘기고요. 일단 단타 매매용 이 종목 설명해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사이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정해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이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HLB부터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차트 분석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 짧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1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뚫고 내려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 감안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241선이 이 주가보다 위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한마디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면 일단은 이 가장 무거운 241선이 이 주가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이후에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뤘을 때 이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이런 이 펀더멘털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이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행보하고 있는 이 주가가 추가적인 이 상승 탄력을 받기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 241선이 계속해서 이 주가보다 굉장히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반년 동안 주가가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줬다. 물론 이 8월 달에 이 8월 중순에 이 나노코박스 관련 이제 재료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지만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동안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 상승이 나오기 힘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241선이 이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 구간으로 향하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댓글을 한번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얼마든지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 당시에 이 121선을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바닥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제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보시면, 자, 이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이 RSI 지표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이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후에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 시그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말은 곧 주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도 충분히 이 과매도 구간이죠. 이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라인을 추가적으로 뚫고 내려가는, 한마디로 이 과거에 이 매수 시그널이 지금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매수 시그널이 대부분 종목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2018년도에 한 번 나왔었고, 이때 2019년도에 한 번 나왔었고, 2020년도에는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올해 초에 이제 한 번 나왔었던 건데, 이런 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이미 올해 초에 한 번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이 두 차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이 주가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인을 깨고 추가적으로 이 하락이 나올 만한 어떤 이 악재성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나 머크사의 이 알약 치료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될 만한 이 치료제 관련 악재가 다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상승 모멘텀만 남았다 뿐이지,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그동안에 이 손절할 물량들은 거의 다 이 2달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정석으로 이 끝까지 버티면서 잘 매매를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다음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이 2차 급상승이 나올 때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되지, 지금 내 계좌가 당장 이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찍혀있다 하더라도 최종 손절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내가 이 모아간다는 이 마인드로 계속해서 이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과 보시면 HLB 제약과 이 HLB 생명 또한 지금 HLB와 논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넥스트 사이언스 잠깐 보면 이 종목도 그동안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급락이 나오는 동안에 자세히 보시면 요때 이제 매수 시그널이 이미 살짝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충분히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왜 이 121선과 241선 사이에서 이 주가가 들어와 있을 때 이 이후에 이 급등이 나오는지 여기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 HLB 그룹주 중에 이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시그널이 나왔죠.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 이 장대 음봉의 하락분을 바로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이미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대 양봉 뒤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이 추가적인 이 매수 타이밍을 지금부터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 3분할로 다시 매집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좋은 이 바닥, 즉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의 이 장대 양봉 뒤에 이 살짝 눌러주는 음봉이 이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의 이 대상승의 이 초입 구간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이렇게 대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면 항상 이 시그널이 언제 나오는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주봉상 거래량이 이전보다 이렇게 터진 상황인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작은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지금 실종이 됐다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죠? 매수 심리는 굉장히 큰데 이 매도 심리는 약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 이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거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상승 초입에서 최대한 이 비중을 늘리려는 이런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자세한 매매 대응법과 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항상 같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 그리고 HLB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 그 다음에 넥사, 지트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간단하게만 이 단어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당연히 이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두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때 보니까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HLB랑 생명과학, 아니면 HLB랑 넥사, 이렇게 두세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60% 이상이더라고요, 이 비율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 종목 다 혹은 네 종목 다 자료 받고 싶으시면 문자 한 번에 이 종목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부러 나눠서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저는 전혀 귀찮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다른 종목 문의하는 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녹화 끝나고 얼른 답장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매매 대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매도와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을 제가 정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분할로 얼마대에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시나리오인데, 각 종목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오늘 이후로 이 캔들 차트가 우상향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이 차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이 차트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참고자료로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자료만 있어도 내가 잘못된 타이밍과 공포에 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받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5글자 이 종목이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제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슬라라고 불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 적어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